아주 먼 옛날엔 아무것도 없는 무의 공간이었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것이 창조됐어요. 아마 이건 처음 있는 일도 아닐 거예요. 우리는 이 현상을 빅뱅이라고 부릅니다. 수십억 년 전 우주가 이렇게 탄생됐죠. 하지만 시간을 되돌려서 모든 것의 시작점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의 종말도 이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을까요? 케이블을 끈 채 TV를 틀어 신호가 들어오지 않는 채널을 켜보세요. 화면 안에서 춤추듯 깜빡이는 수많은 흑백 점은 우주 배경 복사의 형상과 유사합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천문학자들이 극초단파 망원경을 통해 확실히 볼 수 있어요. 하지만 TV에서 들리는 그 잡음 역시 빅뱅이 일어날 때 분출된 에너지의 잔광과 다름없습니다. 과학자들은 138억 년 전 빅뱅이 일어났다는 걸 거의 확신하고 있어요. 우주는 가장 극단적인 압력과 열기로 인해 작은 하나의 점으로 압축됐습니다. 그러다 뜨겁게 달궈진 거대한 플라스마 덩어리가 폭발하고 식으면서 점점 넓게 퍼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고대의 별들과 은하계가 만들어졌지만 확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매 초마다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탓에 우주에 있는 모든 것 사이의 거리가 계속 늘어나고 멀어지는 거예요. 이건 다른 은하의 빛이 이상한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더 빨갛게 보이거든요. 이 현상은 빛의 근원이 관측되는 지점에서 멀어지면 생기는 것으로 적색 이동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동시에 우주에선 중력이 모든 걸 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이고 우리 태양계가 은하계의 중앙을 맴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 붙어 있는 거기도 하고요. 중력에 대한 상식은 새로운 가설을 낳았습니다. 어느 날 중력이 빅뱅에 밀어내는 힘을 초월하면서 우주가 다시 줄어든다는 이론인데요. 그걸 우리는 빅크런치라고 부릅니다. 빅크런치의 실현 가능성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는 열린 우주에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이 경우 우주의 확대는 너무나 강력해서 멈추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겁니다. 하지만 이 열린 우주의 밀도가 너무 작아진 나머지 은하수엔 더 이상 새로운 별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남아있는 별들도 서서히 사라질 거고요. 빛을 잃고 한때 우주를 달군 열기는 사라질 겁니다. 차갑고 어두운 끝없는 공간이 조금 늘어나겠죠. 이걸 빅프리즈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되려면 수십억 년이 지나야 해요. 지금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평탄 우주에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주의 모양이 평평하다는 건 아니에요. 빅뱅에 밀어내는 힘과 중력의 힘이 동일해질 때까지 우주가 늘어난다는 거죠. 결국 어느 순간 우주는 그 자리에 멈추게 될 겁니다. 이 시점이 되면 정말 추울 거예요. 빅프리즈와 같은 상황입니다. 빅크런치는 우리가 닫힌 우주에 살고 있을 경우에만 일어날 거예요. 우주가 최대한 확대된 후 밀도가 너무 높아 다시 줄어드는 걸 뜻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우주의 평균 밀도가 얼마나 높은지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죠. 언뜻 봐서는 빅크런치가 일어날 만큼 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빅프리즈가 일어날 확률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우주에는 우리가 보는 행성과 별, 은하계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에너지만을 계산하면 눈에 보이는 우주는 총량의 5%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뭐죠? 베일에 쌓인 암흑 물질이 27%를 차지합니다. 어떤 은하계는 그 무언가가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더 빨리 멀어졌을 거예요. 이를 통해 전문가들이 암흑 물질의 존재를 알아냈습니다. 암흑 물질은 모든 걸 한데 묶어주는 접착제와 같아요. 이를 통해 우주의 중력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68%의 우주가 남아있어요. 천문학자들은 이를 암흑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또 다른 형태의 힘이지만 과학자들은 암흑 에너지가 우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습니다. 중력이 줄어들지 않고 우주가 팽창되게 하죠. 암흑 에너지가 어떤 것이든 빅뱅처럼 물질을 모든 방향으로 밀어냅니다. 이에 대한 또 다른 가설은 빈 공간 그 자체의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빈 공간이 커질수록 암흑 에너지도 증가한다는 뜻이죠.
만약 이 말이 맞다면 우주의 팽창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질 거예요. 하지만 실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속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암흑 에너지는 우리가 모르는 미스테리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아직까지는요. 우리가 우주에 대해 알고 있는 제한적인 정보만으로는 빅크런치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 확신할 수 없습니다. 만약 빅크런치가 일어난다면 팽창이 점잖게 멈추면서 시작될 거예요. 그러면서 우주가 되감아지겠죠. 은하계의 빛은 거꾸로 움직일 겁니다. 멀어지면 빨개진다고 아까 말했죠? 은하계가 우리에게 다가올수록 빛은 파란색으로 보일 거예요. 은하계들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면서 서로 충돌하고 하나로 뭉치게 될 겁니다. 서로를 감쌀 거예요. 은하계가 가진 큰 행성들이 튕겨나가고 거대한 중력에 의해 뒤섞이게 됩니다. 은하 중심부의 초거대 블랙홀들이 서로를 끌어당기며 궤도를 형성하게 되고 광속의 절반에 해당하는 빠른 속도로 회전을 시작합니다. 잔잔한 연못에 돌을 던진다고 생각해보세요. 표면에 파동이 일어나게 되겠죠. 연못을 우주라고 한다면 돌이 수면에 부딪히는 순간은 두 블랙홀이 충돌하고 합쳐지는 순간입니다. 거대한 사건이 만든 중력파가 현실을 뒤틀게 됩니다. 그걸 곱절에 곱절을 거듭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이 우리가 모호하게나마 유추할 수 있는 줄어드는 우주의 모습입니다. 수십억 년이 지나면 수많은 은하계로 이루어진 큰 덩어리가 우주의 한 공간으로 축소될 겁니다. 하나의 초은하계가 만들어질 거예요. 계속되는 충돌과 별들의 병합은 우주를 우리의 태양만큼 혹은 그보다 더 뜨겁게 달굴 겁니다. 중앙에 위치한 블랙홀의 거대한 중력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결국 모든 것은 블랙홀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우주에는 단 하나의 점을 뺀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게 될 거예요. 빅뱅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과 비슷하지 않나요? 빅크런치를 믿는 사람들은 우주가 뜨거워지고 거의 무한한 밀도의 특이점으로 변하면 다시 새로운 빅뱅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론을 빅 바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우주가 다시 확대와 축소의 순환을 반복하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풍선을 불었다가 공기를 빼고 다시 부는 것과 같아요. 이 바운싱 이론은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질문에 답이 될 거예요. 빅뱅 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글쎄요, 또 다른 우주가 영원히 팽창하기엔 밀도가 너무 높아서 점으로 줄어든 게 아닐까요? 만약 우리가 제2 혹은 제3세대 우주에 살고 있는 거라면요. 아니면 혹시 1000번대 우주는 아닐까요? 우리가 걱정하는 우주의 팽창이 멈추는 순간이 다음 수십억 년 후에나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주의 축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별들과 은하계가 새로 태어나고 종말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물론 그것도 빅크런치가 실제 일어난다면 말이죠.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